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우리는 그냥 삶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단단하게 건강하게 지탱시켜주는데 필요한 목표나 계획이 한 서너 개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몸을 위한 건강으로는 뭐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거겠죠.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뻣뻣하고 굳어지고 힘들어지면 마음도 같이 몸을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나 자신부터 돌보고 나 자신부터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야지,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넘치는 것들을 타인에게 또 돌려보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는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는 타인과 좀 더 많이 연결되기, 그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또 그들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색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몸 상태는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염색하지 말자.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문숙 배우님이 쓰신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랑이 있을 뿐이라는 책입니다. 문숙님이 책을 쓰신 분이라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0여 년 전쯤에 처음 문숙님께서 쓰셨던 책을 접했어요. 문숙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그때 처음 접했던 책의 제목은 문숙의 자연치유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요가에 굉장히 심취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요가 수련을 할 때였었는데, 이 문숙님도 역시 요가 수련과 명상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가 명상을 하시면서 음식 쪽에도, 건강한 음식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었고, 자연식, 자연치유식을 공부를 또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어서 강의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문숙의 자연치유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2021년도에 3쇄째 발행된 책이에요. 이 위대한 일은 없다, 이 책이 초판은 2019년 10월이고요. 저는 이 책을 작년에 구매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좀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쏙쏙 안 들어오고. 그런데 책이 참 신기한 게 삶의 어느 순간마다 나한테 정말 필요해서 확 와닿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책이 잘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좋은 내용이다,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읽었었는데, 올해 연말에 다시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마음 깊이 이 책의 내용들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래, 나도 다시 마음 공부와 관련된 책들을 더 많이 접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 보면 이 아름다운 문숙님이 담겨 있는 이런 예쁜 사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숙님께서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거기서 화가 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요. 직접 그린 그림들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잘 찾기는 어렵지만, 요런, 예쁘죠? 요건 꽃인 것 같아요. 네, 요런 그림들도 나와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숙의 하루하루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정주행으로 가장 처음에 올리셨던 영상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그냥 귀에 꽂아놓고 그냥 계속 듣고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그냥 듣고 있고, 청소기 돌리면서도 문숙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듣고 있고, 그러면 요가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전문적이지만 어렵지 않게 정말 아름다운 음성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그 요리가 서툴고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 치유식을 어떻게 또 쉽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도 또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고, 문숙의 하루하루라는 유튜브 채널 강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로 이 책 속의 한 챕터와 어느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낭독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 낭독 내용은 올 한 해에 제가 지향하는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에도 가 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평온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많았다. 물론 어렸을 때 이야기이다. 나에게 위대하게 보였던 사람은 너무나 많았다. 한 사람만 고르라면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각 분야에 수도 없이 많았다. 학교에서 배운 위인들만 해도 엄청났다. 고대 철학자나 종교 창시자, 혹은 정치가나 경제인,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한 의사, 물리학자, 유명한 작가, 예술가. 게다가 우리나라를 건국했거나 구했던 장수, 독립투사들까지 닮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막했다. 그들의 어떤 점을 어떻게 배우고 좇아야 하는지, 무엇을 본받아서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자라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라든가 혹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위인전을 읽고 그들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만 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강 외워서라도 기억을 해야 할 듯 싶었다. 그러나 위인전들은 날이 갈수록 나를 압박해왔다. 결국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리가 터질 듯 불안해진 나는 모든 위인전을 슬며시 외면해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든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발명했으면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 보려고도 한다. 또는 유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듯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근황을 유심히 살핀다. 그들은 무얼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심지어 그들은 입술이 트면 무엇을 바르는지까지도 지켜본다. 매사추세츠주의 조용한 산골에 수도원 건물이 있다. 수도원이 문을 닫은 뒤 그곳을 개조하여 지금은 요가 아슈람이 들어서 있다. 인도 바깥에 있는 아슈람 중 꽤 영향력 있는 아슈람이다. 그곳에서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면서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다.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는 부엌에서 아슈람 식단을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너무나 외진 곳이라 갈 곳도 없고 따로 아는 사람도 없었다. 걸어서 10분 남짓 떨어진 곳에 큰 호수가 있어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호수에 몸을 적시고 누워서 쉬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였다. 보름이나 금음 혹은 하지나 추분 같은 절기에는 대강당에서 밤새 파티가 열렸다. 북을 치고 찬팅을 하면서 신나게 춤도 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참여를 한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두 모여 춤추고 노래한다. 물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환각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 몸의 안팎으로 에너지가 넘쳐난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하고 그리고 함께 춤추고 노래한다. 나는 오후에 있는 수업 시간을 제외한 오전에는 빵을 굽고 디저트 만드는 일을 돕다가 점심때가 되면 오븐에 음식을 구워내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 빵을 굽는 베이커리는 지하에, 그리고 오븐이 있는 식당은 2층에 있었다. 지하에서 2층 식당으로 올라갈 때는 두 곳을 직접 연결하는 좁은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렸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바깥의 큰 계단보다 더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단이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코너를 돌자마자 보이는 벽에 심플한 글자체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아 자칫 지나치기 쉬운 단색의 종이 포스터였다. 세바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아슈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같은 것이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처음 그 글귀를 보았을 때 하마터면 건성으로 지나칠 뻔했다. 누군가 내 귀를 잡아 끄는 듯한 기분에 앞으로 나아가려던 발을 다시 뒤로 짚어 포스터 앞에 섰다. 위대한 일은 없다고? 그리고 오직 작은 일만 있다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오래된 믿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제야 실마리를 찾은 듯 했다. 맞다. 그거였다. 위대한 일만을 찾아다녔으니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위대한 일들을 찾지 못하는 내가 늘 못마땅했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평범한 나는 늘 열등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머리 깨지게 노력하고 늘 어딘가로 위대한 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위대하지 못한 나는 더욱더 가망 없는 인간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이 없다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서 그 말을 중얼거렸다.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일은 정말 없었다. 정말 놀랍게도 단박에 동의가 되었다. 요가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작은 동작으로 한 동작 한 동작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연습하라던 그 말이 다름 아닌 이 말이었다. 숱하게 들었던 그 말들을 이제야 때가 되어 알아들은 것이다. 단지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바로 그거였다. 내 삶의 하루하루는 오직 작은 일들만 가득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떼고 이 닦고 세수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걸어나가고 계단 올라가고 차 타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위대한 일이라고는 없다. 매일 그렇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다. 종이 자르고 물감 짜고 바닥 치우고 못질하고 갤러리 대표와 만나 얘기하고 여기에도 위대한 일이랄 건 따로 없다. 위대한 일을 위해 늘 기다리고 있던 나의 일상은 위대한 일이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작고 하찮은 일들 뿐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울했다. 그래서 그건 자연적으로 나의 우울증과 연결되어 있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질구레한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부터 없는 걸 찾아다닌 것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와! 하며 머리가 한순간에 밝아지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환히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위대한 사랑으로 일어나서 사랑으로 눈곱 떼고 기쁜 마음 가득 담아 이를 닦고 섬세히 세수하고 위대한 사랑으로 차 마시고 행복하게 밥 먹고 위대하게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고 사랑 넘치게 차를 타고 소소한 사랑으로 사람들과 얘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종이를 자르고 재미있게 물감 짜고 신나게 못 받고 우아하게 바닥 치우고 바로 그거였다. 내가 머리 깨지도록 찾고 있던 위대한 삶의 답이
바로 그것이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진 모습으로 돌아서서 천천히 2층 식당을 향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발자국씩 숨에 맞추어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사뿐히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큰 숨을 쉬고 오븐으로 들어갈 판에 올려놓은 호박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잘 다듬고 썰어서 올려보내준 노란 색깔의 호박이 고맙고 아름다웠다. 땀 흘려 호박을 길렀을 농부도 생각이 났다. 잘 구워져 나온 호박을 정성스레 그릇에 담은 뒤 웃으며 웨이터에게 넘겨주고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위대한 일은 원래부터 없었다. 위대한 건 작은 일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었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숨에 맞추어 한 발자국씩 계단만 오르면 된다. 지하철 탈 때에도 발 헛디지 말고 우아하게 잘 타고 내리면 된다. 걸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걸으면 된다. 내가 오늘 글을 쓰기 위해 이 공간에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도 버스를 잘 타고 내리고 계단을 잘 올라온 덕분이다. 그것들 자체에 위대함 같은 건 없었다. 그러나 가장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그것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것이다. 사람들은 다들 사랑스러운 삶의 과정은 빼고 위대한 결과에만 집착한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위대한 일이란 아무데도 없다. 위대한 과정만 있을 뿐이다. 아주 작은 일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과정이 곧 삶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대한 일만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몸은 사고로 이어지고 마음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급한 마음에 남을 앞질러 가려 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범죄자란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도에 맞지 않게 서둘러서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다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이란 걸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만 수수하게 해나간다면 언젠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청난 일도 사실은 아주 작은 일들이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것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제대로 할 리 없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행복한 마음으로 유유히 할 수 있다. 매일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작은 일들을 하다 보면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고 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인도의 성인 마더 테레사의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낸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 결국은 마음이다. 오늘도 아주 작은 일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혹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 이렇게 궁극적인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 앞을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내가 알아차리든 아니든 시간과 현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 순간에 깨어나는 것이다. 이 순간 살아있음이 기적적인 현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두 손 모아 감사하는 마음을 저절로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순간에 깨어있다는 그 사실보다 아름다운 일도 없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삶의 순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순간순간 노래하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높게 날아올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날기 위해서 날고 살기 위해서 살 뿐이다.